오늘은 원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래프는 지난 시간에 배운 띠 그래프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띠 그래프를 이해하고 띠 그래프 그리기를 잘 익혀보았다면 오늘 원 그래프는 한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100쪽과 103쪽입니다. 그럼 함께 배워볼까요? 교과서 100쪽에 보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를 조사한 표와 그 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표가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띠 그래프에서 배웠던 것처럼 위에 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야를 몇 개씩인지 세야 된다 그랬는데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색깔을 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정해진 색깔들을 가지고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성대. 첨성대는 총 6개가 있었고요. 경복궁은 5명이 조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은 4명이었고요. 석굴암은 3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가 남았는데요. 기타는 종묘와 창덕궁이 되겠네요. 그래서 2. 이렇게 보면 6, 5, 4, 3, 2 해서 5, 10, 그 다음 여기 10을 더해주면 20. 이렇게 5명씩 4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4는 20. 20명이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는 무엇이었나요? 숫자를 보면 첨성대입니다. 기타에 넣은 문화재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확인했던 대로 종묘와 창덕궁이었죠. 마지막으로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첨성대는 석굴암의 2배이다. 가장 많은 것은 첨성대이다. 또는 화성은 4명의 친구들이 조사하고 싶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백분율을 구하여 표 완성하기. 이것은 띠 그래프에서 배운 것처럼 이 부분들을 백분율로 바꾸어야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의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겠죠. 비율로 나타내주면 20분의 6, 그리고 여기다 100을 곱하는 형태로 백분율을 구해도 되고요. 간단하게 20이 10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5라고 구해도 될 것입니다. 약분을 하면 5가 되죠. 결국은 6 곱하기 5라는 식을 사용하여서 30%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5배. 그래서 6은 30, 경복궁은 5, 5, 25, 화성은 4, 5, 20, 석굴암은 3, 5, 15, 기타는 2, 5, 10. 그리고 합계는 100이 되겠죠. 100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25와 15는 40, 50이랑 40 더하면 90, 그리고 10을 더하면 100. 그래서 백분율도 잘 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띠 그래프는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였죠. 그래서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띠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들의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T그래프와 다르게 작은 비율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원그래프의 정의가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이 나누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 또는 한 달 동안 쓴 용돈의 쓰임새별 금액,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성분의 비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반이 전체, 간식이 부분, 한 달 동안 쓴 용돈이 전체, 쓰임새별 금액이 비교하는 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음식이 전체, 영양소 성분이 비교하는 양 또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아니라 우리 반 또는 우리 학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전체의 수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그래프와 T그래프는 공통점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둘 다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에서 얼만큼 각 부분이 얼마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원그래프와 T그래프의 차이점은 모양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원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별표는 가장 먼저 해도 되고 가장 나중에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T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를 혹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백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백분율을 구했으면 더해서 100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원을 백분율만큼 항목별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써주는 거죠. 백분율을 괄호 안에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원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기준량과 부분, 비교하는 양을 가지고 먼저 백분율을 구해줍니다. 5000분의 500 곱하기 100으로 말이죠. 약분을 먼저 해주면 아랫부분이 10이 될 거고요. 10으로 또 나누어 주게 되면 백분율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문화재 수와 백분율 사이의 관계가 나누기 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10%, 신석기는 20, 청동기는 30, 철기는 40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백분율의 합계가 100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은 100이지요. 그래서 백분율을 잘 구했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 단계로는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나누는 것이죠. 구석기 10, 요 한 칸이 5씩을 차지하기 때문에 10은 여기 두 번째 칸까지, 신석기는 2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음으로 청동기는 30이니까 6개겠죠? 여기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는 40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40%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눈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쓰는 것입니다. 구석기
10% 이렇게 아랫부분에 백분율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누어서 써주어야 합니다. 근데 혹시 나는 글씨를 크게 써서 이 부분에 다 넣을 수가 없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선을 뺀 후 끝부분에 쓰셔도 좋습니다. 익힘책 70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한 후에 원그래프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별 학생 수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네 번째 자리까지는 구해놨고요. 600명이 총 백분율, 즉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나누기 6, 나누기 6, 나누기 6. 120은 20%가 될 거고요. 180은 3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해보면 10, 20, 50, 50, 100이죠? 그 다음에 할 것은 선 나누기죠? 10부터 나눠보면 요만큼, 15는 3칸, 그 다음에 또 3칸, 그 다음에는 2칸, 4칸, 마지막에 6칸인지 확인합니다. 잘 나누어 보았으면 항목을 써야겠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래프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